지금 저는 한국이고요. 경기도 파주입니다. 이제 제가 중국에서 북한 접경 지역을 여행을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달린 댓글이 한국에서는 북한을 못 봐? 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근데 볼 수 있는 곳이 있죠.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가 진짜 외국인들은 꼭 오는 필수 코스더라고요. 이런 현실의 국가가 많이 없으니까 꼭 하루는 여기 와서 이렇게 평화관광 하고 가더라고요. DMZ 평화관광. 여기에서 이제 표를 끊고 버스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아, 그럼 셔틀버스 말고 개인이 이제 자기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보내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가는 곳이 민간인 통제구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군의 허가가 없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인데 원래는 이렇게 셔틀버스를 통해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에 정말 특별히 허가를 받고 이제 개인 차량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에 들어갔을 때 전쟁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마을이라서 이번 연도에 선정된 거죠? 네, 맞습니다. 이번 연도에 통일촌 마을 포함해서 총 3곳이 선정됐고요. 좌회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통일촌 마을이에요. 신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신분증. 네, 맞아요. 신분증은 네. 여기다가 이제 맡기는 형태가 될 거예요. 맡기고서 나오면서 찾아가는. 아, 그냥 잠깐 검사하는 게 아니라요? 네네. 아, 저는 여권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앞에 약간 군인분들이 검사하니까 되게 뭔가 좀 지금 가까이 오시는데 되게 떨린다. 총 들고 있는 군인을 거의 실제로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특히나 서울권에서는 더더욱 보기가 어려운 아니, 그쵸. 진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저분을 찍으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아마 내비게이션으로는 작동이 안 될 거예요. 저도 아까 올 때 이렇게 통일대교 처음 찍고서 왔을 때 네. 그 안내가 안 되는 곳이라고 명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 특별한 곳에 가는 거네요. 통일촌? 사실 처음 들어봤어요. 통일촌이라는 거. DMZ는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그 통일촌이 있다라는 거 자체를 아마 모르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이곳 통일촌 마을은 2024년에 경기관광 테마골목으로 선정된 곳이에요. 전쟁과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과 전시물을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나는 통일촌 마을박물관 관장 민태성입니다. 요거는 통일촌 최초 입주할 때 정부에서 집을 본체 15평 네. 또 부속사 10평에서 이렇게 집을 지어서 여기 80세대를 입주시켰어요. 아, 언제요? 1973년도 그러면은 그 관장님께서도 그때 그때 들어오셨어요? 입주한 거예요. 우와. 요거는 현재 마을 배지도, 마을 형성이 되어 있는 배지도예요. 어쩌다가 여기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 6.25 때 피난 갔다가 아, 네. 여기가 난 태어난 고향이에요. 여기가 피난 갔다가 여기 통일촌 입주한다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해서 들어온 거예요. 원래 고향으로 돌아오신 거네요. 고향에 대해서 들어왔어요. 아, 원래 고향이셨구나. 고향에 돌아오셔서 정말 행복하셨었겠어요. 네. 옛날에 제비도 많이 왔었고 독수리가 이렇게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즐겨 와요. 통제 지역이 돼서 네. 아무래도 후반보다 자연이 많이 보존돼 있고 공기도 훨씬 좋으세요? 공기도 좋고 동물들도 많이 있고 그렇지. 살기 좋으세요? 나는 살기 좋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들어와서 네. 농사를 지으면서 전답에서 캐는 이제 탄피, 탄알 이런 것들. 옛날에 이제 전쟁터인 곳을 전답으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죠. 나와서. 이거 이렇게 개간하다가 그래. 약간 다치신 분이나 다친 분이 몇 분 있고 돌아간 분은 이제 지뢰 밟아서 산에 가서 잘못해서 지뢰 밟아 돌아간 분이 있어요. 여기 마을에서 사시다가요? 네. 아, 여기는 지뢰, 대전차 지뢰들 이렇게. 아, 이게 이 근처에서 발견된 지뢰들이에요? 도로 개설하다가 이제 캐는. 아,
집 밖은 온통 미확인 지뢰지대. 아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예전에는 더 지뢰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안 무서우셨어요? 그래 조심했지. 조심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어디 지뢰가 있고 어디 뭐 위험 지역을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다녔지. 요거는 이제 여기서 피를 나가면서 그래서 땅에 묻었다가 20년 후에 들어와서 캐는 쌀떡 그릇하고 이야. 쌀떡 이걸 캐서 지내는 거지. 선생님은 혹시 찾으신 거 있으세요? 다시 돌아오니까. 우리는 뭐 찾은 건 별로 없고 선생님은 피난은 어디로 가셨었어요? 피난은 이제 갔다가 저 파주에서 살았어 20년 동안. 정전이 되고 여기 민간 통제 지역이 돼가지고 여기 사람들 전부 철수시켰어. 아. 그러니까 억지로 쫓겨난 거지. 그래가지고 파주에 가서 20년 동안 피난 생활을 한 거지. 그럼 혹시 전쟁 때는 뭐 하셨어요? 전쟁 때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아 국민학교 3학년 때? 그래. 진짜요? 부모 따라서 피난 다니고 뭐 그랬지. 아 무서우셨어. 무서웠지. 무섭고 그냥 이거 때 그냥 비행기 떠서 꼭 겪으면 그냥 방구 파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절도 떨고 있었지. 부모님 아직 살아 계세요? 부모님은 다 돌아가고 내가 이제 80이 넘었는데 왜 이렇게 젊어 보이세요? 80이 넘었어 내가. 여기 공기가 확실히 좋은가 봐요.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옛날에 농촌에서 화로 뿌려서 떡고 먹던 거. 선생님 집에서 가져오신 건 아니죠 이거? 우리 집 거야 이거. 아 그래요? 혹시 그럼 선생님 가족분? 그래 우리 가족들.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럼 처음 2014년도 여기 입주할 때만 해도 네. 여기 들어오는 사람 대상자가 예비군 대상자만 들어올 수 있어. 그래가지고 예비군에 전부 편입이 돼가지고 남녀가 전부 예비군 훈련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군사훈련 받고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예비군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네요. 지금은 이제 나이가 늙어서 다 그만뒀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옛날 이스라엘 기브스촌처럼 비슷하게 농사를 지면서 마을을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해서 이제 예비군 편성이 돼가지고 저 군사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사모님께서도 같이 그럼, 훈련을 그치. 받으셨어요? 그럼 남녀가 다 같이 했어. 여기가 DMZ고 네. 경계서 여기 그쵸. 지나요. 근데 딱 지금 여기 살고 계시는 거잖아요. 진짜 가깝네요. 북한이랑. 그럼 가깝지. 개성공단이 여기 있고 여기가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마을 아니에요? 대성동이 제일 가깝고 다음에 우리가 가깝지. 아 대성. 대성동은 완전 DMZ 안에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여기 아직 사람 살아요? 살지. 살아요? 50세대가 살아지. 50세대가요? 거긴 진짜 어떻게 왔다 갔다 해요? 거기는 이제 그 DMZ 안이 돼서 네. 저 유엔군 사령부 저 승인을 받아야 나가고 그래. 아 그래요? 여기보다 더 이동이 쉽지 않겠네요. 들어가기 힘들지 거기. 요즘은 방송 많이 안 해요? 방송 계속 하는데 여기는 잘 안 들려. 들리는데 그렇게 시끄럽지 않네. 대성동이 시끄럽지. 근데 오늘은 조용하네. 여기도 왕왕 들리긴 하는데 시끄럽지. 그럼 북한이 하는 말이 들려요? 남한이 하는 말이 들려요? 말이 아니라 왕왕대고 그냥 잡소리를 내. 북한에서는 시끄럽게 그냥. 아 그래요? 그렇게 그냥 귀신 소리, 무슨 소리 별거 다. 저거 하면 뭐 보여요? 여기서 보면 날이 오늘 흐려서 그렇지. 북한 여기 지금 북한기가 보이지 않지? 그래요? 보여요? 진짜 북한길 보인다. 저게 북한기고 네. 이쪽에 대성동 여기 대성동 깃발이고 네. 여기 북한 기정동 깃발이고. 진짜 보이네. 저기 뒤에 산은 뭐예요? 어? 산 하얗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건 계속 송악산. 이 지금 날이 그렇지. 날 맑으면 환하게 배요. 지금 여기 망원경을 보면 더 자세히 보이거든요. 저기 인공기랑 이제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 저게 좀 재밌는 썰이 있더라고요. 저기 이제 인공기랑 태극기 있잖아요. 얘기 좀 들어보니까 누가 더 높이 그럼 이북이 항상 높아. 우리나라도 올리면 더 올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안 오르겠지. 아, 근데 국기가 딴 데 가서 무척 크지. 맞는 말이네요. 경쟁하느라 이렇게 높이 올린다는 게. 아, 여기 초등학교. 국내 초등학교. 지금 여기는 학생이 몇 명 정도 한 다녀요? 40명 정도. 40명 정도? 근데 대개 밖에서 많이 들어. 여기 늙은이들이 살기 때문에 생산 애들이 없어서 몇 명 안 되고 밖에서 많이 들어. 아, 밖에서요? 일부러? 교육 환경이 좋잖아. 네. 선생들 다 있는데 네. 학생 수는 적고 네. 또 시설이 좋으니까 서로도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교통편이 없으니까 이제 40명밖에 못.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이렇게 다 집마다 국기가 걸려 있는데. 국기 전부 정부에서 이제 네. 이 도로변에 이제 국기를 전부 달게 해가지고 전부 국기를 달고 있어. 이유가 따로 특별히 있을까요? 그냥 없어 그냥 그렇게 관광객들 와서 보라고. 관광객들 와서 보라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슨 일 하세요? 농사 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농사 늙어서 농사 못 지니까 남한테 주고 20% 정도 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농사 다 짓는 거야. 아, 대부분 이제 농업에 그럼 하고 여기 뭐 딴 계시구나. 거 농업하고 이제 마을에서 추진하는 관광사업 저 아래 직판장 있잖아. 네. 거기서 마을 사업을 해가지고 1년에 세대당 네. 한 4,500 정도 이익금 배당을 받아. 우와, 거기 직판장 수익을 받으세요? 배당을 받으세요? 여기 우리 집이야. 우와. 야, 그럼 여기에서 얼마나 사신 거예요? 거의 50년 넘게 살았어. 한 곳에서 50년을 산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요즘에. 안녕. 강아지 물어요? 아니야. 이름이 뭐예요? 그냥 이쁜이? 이쁘나?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이쁘나? 우리 집이 네. 전망은 좋아. 진짜 전망 좋네요. 그럼 여기 전기비 이런 건 따로 내시는 거예요? 그럼 다 내지. 후방하고 똑같아. 딴 거. 그냥 집만 공짜로 받은 이 땅이랑 그 경작지를 그냥 땅, 나라에서 받은. 나라에서 다 샀어. 이제 나중에 입주 당시에는 여기 네. 땅 주인이 이 권한 행사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주었는데 네. 나 82년도에 땅 주인이 이제 전부 땅을 회복 등기를 해가지고 땅 주인이 전부 찾았어. 그래가지고 그 땅 주인을 또 다시 사는 거지 아, 주민들이. 진짜 또 신기하네. 전 나라에서 다 준 줄 알았어요. 주지는 못해. 근데 사실 서울 이렇게 안에서 살다 보면 아, 우리나라가 진짜 전쟁이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럼. 근데 아무래도 여기 사시면은 이 분단의 현실이 좀 더 잘 느껴지시겠어요, 매번. 그럼. 옛날에도 이런 도로가 있었어요? 처음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 만들었지. 처음에 왔을 때부터 했던 거예요. 전체적인 모습은 그렇게 크게 안 달라졌겠네요. 그럼. 50년 동안. 그 집들만 달라졌지 별로 달라진 거. 선생님 혹시 그럼 쿠팡도 시키세요, 직접? 어. 그럼 쿠팡 그 당일 배송은 안 되죠? 어? 그 쿠팡 시키면 서울에서는 이게 바로 다음 날 오거든요. 근데 다음 날은 와. 다음 날 와요, 여기도? 여기 와. 여기 진짜 와요? 집중만 있으면 드나드니까. 쿠팡이 안 가는 곳이 없구나. 아, 진짜 한적하고. 조용하고 이 저 노인네들 네. 저 요양하는데 하러 온 사람들이 많아. 아, 네, 감사합니다. 야, 그래서 연 잘 날리세요. 안녕. 여기 얼마나 사셨어요? 오래 살았지. 오래됐어. 여기 사시는 거 어떠세요? 좋지, 공기 좋고. 공기 좋고. 여기 누구예요, 근데? 어? 누구예요? 몰라? 저기 거래놨어. 누가 거래놨는지 몰라. 이 선생님 집 아니세요? 어? 여기 어머님 집 아니세요? 맞아. 맞아요? 몰라, 누가 거래놨는지. 그리고 최북단 전망대인 도라 전망대에도 가봤는데요.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1.5km 떨어진 이곳에서는 날씨가 맑은 날에는 북한의 개성공단, 심지어 개성 시내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이에요. 원래 3층에는 이렇게 북한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아쉽게도 폐쇄가 되어 있었어요. 중국 국경에서 북한을 보는 것보다 여기에서 북한을 보는 게 더 마음이 시큰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분단의 현실이 상기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제3땅굴에도 가봤는데요. 보안상 촬영은 불가능했어요. 제3땅굴은 1978년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북한이 남한까지 파둔 남침용 땅굴인데요. 땅굴 내부는 도보로 내려가거나 모노레일을 이용할 수 있는데 저는 호기롭게 도보로 내려가 봤습니다. 맨 끝까지 가면 군사분계선에서 170m 떨어진 지점까지 갈 수 있는데 지하 땅굴 속이긴 하지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DMZ 영상관이 있었는데 땅굴이 발견된 배경과 주변 지형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좋겠더라고요. 이 도라전망대와 제3땅굴은 민간인 통제구역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승용차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기를 관람하려면 지정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데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DMZ 평화관광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약도 할 수 있답니다. 농산물 집판장, 여기 투어하면은 다 이쪽으로 온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원 이후로 이렇게 한 곳에서 외국인 많이 보는 거 처음이에요. 여기가 이제 아까 들었는데 장단 300 해가지고 이 쌀이 또 유명하대요. 맛있다고. 중국 접경 지역 갔을 때 이런 관광 상품에 막 북한 상품이라고 해서 거짓말로 막 많이 팔았거든요. 여기는 근데 다 여기. 여기 장단콩으로 만든 초콜릿도 있어요. 여기가 워낙 콩이 유명한 지역이다 보니까 이렇게 국간장 같은 것도 팔고 고추장도 팔고 하네요. 근데 여기 제일 유명한 건 화장품인 것 같은데? 화장품? 외국 나가보면 확실히 한국 그 화장품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저한테도 진짜 많이 물어봐. 너 화장품 뭐 쓰냐고. 이런 군대 모자도 파는구나. 전문점 헌병 이렇게 써있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이거? 25,000원. 군사 경계선 지회 이런 거. 이런 티셔츠 이렇게 팔고. 외국인들한테는 이런 게 확실히 기념품이 되겠다. 꽤 많이 사시네. 티셔츠 가격은 괜찮네. 18,000원 15,000원. 외국인이 뭐 사가는지 궁금했거든요. 이런 거 사가면 진로, 카스, 병타게. 근데 나도 사고 싶은데? 엄청 많이 사는데 여기서? 이야, 이걸 4개나. 와. 이 달팽이 크림 딱 가이드님이 추천하시니까 이렇게 사가시는 것 같아. 가격 나쁘지 않네. 근데 진짜 온라인보다 저렴해요. 여기 사면은 또 여기 마을 경제에 좋다고 하니까 온 김에 하나 사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장단콩으로 만든 두유를 팔거든요. 이것도 하나 사가고, 이거 청국장 해먹을 수 있는 장단콩 청국장. 여기 특산품이 지금 다 먹고 있는 이 아이스크림이래요. 장단콩 아이스크림. 아니 근데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다. 이게 다 이것만 먹는 이유가 있네. 이야, 여기 민간 통제선 안에서 이렇게 외국인을 보니까 진짜 느낌이 색다르네요. 여기는 캠프 그리브스인데요. 임진각에서 평화 곤돌라를 타면 이곳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과 평화 전망대를 방문할 수 있어요. 갤러리 그리브스라고 하는 장소고요. 네. 과거에 이제 미군들이 일과 시간이 끝나고 이제 복지 차원에서 이제 볼링장으로 이용했던 공간을 지금 전시관으로 좀 쓰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 그 볼링장을 재현한 디오라마 모형인데요. 이 뒤쪽에서 이 네. 앞쪽으로 이렇게 볼링을 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 복지 좋았네요. 맞습니다. 50년도에 전쟁이 발발을 하고 나서 거의 한 1000일이 넘게 전쟁이 지속이 되니까 전쟁이 너무 좀 지지부진해지니까 전쟁을 좀 잠깐 멈추는 게 어떻겠냐. 근데 이게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약속이 필요하고 그게 바로 정전협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협정과 관련해서 책이 2가지가 있는데 볼륨 1이 있고 볼륨 2가 있어요. 그래서 1 같은 경우는 협정 본문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볼륨 2, 2권 같은 경우는 이 협정을 지켜야 되는 구역에 대한 지도예요. 그 지도 같은 경우는 사본으로 좀 저희가 전시를 좀 하고 있고, 남북이 모두가 이제 군사적으로 어떤 중요한 장소나 그런 중요한 교통로 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특징이기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본인데 이 사본도 굉장히 가치가 귀해가지고 넘겨보실 수는 없지만 이렇게 좀 전시를 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서명들이 몇 있는데 살펴보시면 당시에 이제 북한의 수령이었던 김일성 주석의 서명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중국 대표의 팽 덕회라는 분의 서명이 있고, 또 가장 이제 오른쪽을 보시면 마크 클라크 장관의 서명이 있는데,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면 이제 왜 우리 남한의 서명은 없냐라고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해보면 네. 우리나라가 유엔군의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 클라크 장군이 서명을 한 것을 이제 남한이 서명한 것이다라고 가름을 합니다. 정식으로 군인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학생 신분으로 전쟁에 판단하신 분들을 학도병이라고 불러요. 지금 나이로 치면 한 중학생 될까요? 그런 분들께서 이제 참전하신 분들이, 그리고 또 흔히들 알고 계신 군번줄 같은 것도 당연히 없고 서류상에도 이제 기록이 없다 보니 실제로 신원이 파악되시는 분들은 약 한 뭐 3%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군사분계선. 그러면은 군사분계선 생기고 나서 그 철조망이 나중에 생긴 거잖아요. 7, 8년 뒤에. 그러면 이 팻말만 있었을 때는 네. 남한 사람이 북한 막 그냥 갔을 수도 있었어요? 뭐 작정하고 멀리까지는 못 갔겠지만 이제 그 근처까지는 넘어가는 일도 종종 있었다고 해요. 처음에는 군사분계선에 이런 표지판만 있었대요. 아예 철조망이 없고. 우리나라 역사인데도 잘 몰랐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아까 갤러리 그리브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남한의 서명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저 옆에 있습니다. 그래, 사실은 우리나라 대통령도 있었어야 됐는데 이때. 지금 뭐 우리 어린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또래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전쟁하는데 도와주고 막 이렇게 원조를 해주냐라고 하는데, 저걸 보시면 저희도 이제 저렇게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 이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전쟁 당시에 이제 16개의 참전국을 비롯해서 이제 의료 지원과 물자 지원 등에서 총 63개국이 대한민국을 이제 많이 도와줬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산 가족 수가 13만 2천. 저게 지금 18년도 기준이고요. 네. 지금은 점점 이제 이산가족이 이제 좀 고령화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산가족의 어떤 고령화 문제까지도 추가로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옛날에는 진짜 이산 가족을 찾습니다. 이게 맞아요. 되게 굉장히. 그런 막 광고나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사실 좀 뜸하긴 하죠. 그래서 더 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멀리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와닿지 않으셔 하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컨셉 막사? 라고 하고요. 네. 이제 미군들이 임시로 반원 모양의 이렇게 비닐하우스 모양의 이런 막사를 지었던 거를 컨셉 막사라고 불러요.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처음에는 미군이 이렇게 오래 주둔할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네, 맞아요. 처음에는 이제 미군들이 한 2, 3년 정도 간단하게 좀 있다가 가려고 임시로 건물을 지었는데, 그래서 원래 사실 건물의 원형도 이런 모양이 아니었고 철근만 있는 모양이었는데, 이 우리나라가 사계절도 너무 심하고 또 계속 있게 되니까 이 위에다가 보온재를 뿌려서 덮은 거예요, 지금 이 모양이. 그래서 이렇게 약간 뽀글뽀글한 질감이랄까? 이런 게 좀. 그럼 결국 미군이 주둔한 기간이 어떻게 돼요? 2004년도에 이제 나가게 됐으니까요. 거의 네. 한 40년 이상은 주둔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오래 있게 됐어요? 2, 3년 있으려고 했다가. 이 전쟁의 어떤 전쟁에 다시 발발하는 걸 막고자 이제 있었다고 하는데, 그 위험이 좀 오래 갔던 게 아닐까 추측하고 있어요. 탄약국. 네, 탄약고고요. 말 그대로 탄을 보관했던 장소입니다. 포탄이나 미사일 같은 종류의 큰 것들을 보관했던 장소고, 일반적으로는 탄약고가 미군 부대에 한 동 정도만 있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보시면 2동이 있잖아요. 그거를 추측을 해봤을 때 이 파주 문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양의 탄이 필요했다라는 걸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이제 탄은 보관되어 있지 않고 안에 설치 작품 하나랑 미디어 아트가 전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바닥에 보시면 네네네. P15 이렇게 해가지고 네. 어떤 무기를 어디에 보관할 건지 맞춤되어 있는 건 있는데, 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열을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총탄 자국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뚫려 있는 것만 1000개가 넘는데요. 1000개가. 완전 그 한국전쟁, 6.25 전쟁의 그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제 아픈 역사를 기념하려고 이걸 문화재로
지정해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전시하고 있는 거라고 해요. 오늘 이제 경기관광 테마골목으로 선정된 통일촌부터 해가지고 쭉 분단의 현실을 느낄 수 있는 이 파주 여행을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무거워지면서도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현실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해외여행 하다 보면은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이 이제 South, North 이러거든요. 농담으로 너 북한에서 왔지? 막 이렇기도 하고 이걸 이제 계속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보니까 이제 분단의 현실이 조금은 엄청 무겁게 다가오지는 않은 경우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보니까 이 분단은 현실이고 또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그런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시간 되시면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분단의 현실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서로 얘기를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국밥이 그렇게 맛있다고 해가지고. 네. 우와. 여기 근처 쌀이 그렇게 맛있다고. 저희 그 참드림 경기호가 네. 몇 년 전에 대통령을 받았어요. 장단 300 쌀이에요 그러면? 그렇다고 봐요. 아. 부드럽죠. 왜 맛있어? 13시간을 보는 거예요. 끓는 상태에서. 남들은 안 믿을지 몰라요.